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오늘 나를 바꾸는 한 페이지에서 공부할 내용은 이제 분할 매수입니다. 글자가 좀 작나 싶어가지고 펜을 좀 두꺼운 걸로 바꿨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건 이제 매수는 산다라는 거죠. 산다라는 거고 분할은 나눠서 예, 수량을 내가 뭐 100주를 사겠다라고 하면 뭐 25주씩 4번에 걸쳐 산다든지 분할로 사는 걸 가지고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형태에서 지지선이라고 하는 지지선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지선이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건데 이 지지선이라는 자리에서 딱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지지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살짝 깰 수도 있고요. 깰 수도 있고 지지선까지 워낙 강한 종목이라면 지지선이 생각되는 부분까지 밀리지 않고 그냥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 방향성을. 그리고 딱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지지선에서 딱 맞고 다시 돌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안 닿고 갈 수도 있고 깨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통 지지선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 되돌림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이제 휩소라고 얘기해요. 휩소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기초 내용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안 닿고 갈 수도 있고 닿고 갈 수도 있고 살짝 깼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이제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분할 매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분할 매수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피라미딩 매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피라미드 매수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버리징 매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틴게일 매수법이라고 하는 이제 분할 매수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량이라든지, 수량을 가지고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 매수법은 뭐냐면, 제시 리버모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매도의 천재라고 불리는 한 시대에 한 획을 그은 기술적 분석가죠. 그 분이 이제 매매를 할 때 공매도라는 걸 해서 공매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은 매수법인데요. 이거는 매수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단 말이야. 이만큼 수익이 났어. 근데 이 구간에 또 저항을 또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시세가 나와서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샀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수익은 나겠죠. 수익은 나 있을 거고 이 수익 부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가, 평단가는 올라가겠지만 이 구간에서 또 저항을 뚫은 구간에서 다시 재차 밀리지만 않는다면 이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수익은 더 극대화되겠죠. 왜? 나는 수량을 더 많이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했고 수량을 보통 소위 말하는 이제 불타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익이 많이 날 것이고 만약 밀린다 뚫었던 저항을 깨지고 밀려 내려온다면 내 평단가가 그러니까 손실이 나기 전에 정리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매수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매수법은 이제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게 있고 라이드업이라는 게 있고 에버리징 매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업사이드 다운은 내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추가 매수를 하는데 수량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수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내가 이 구간에서 처음 매수를 할 때 1000만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1000만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이제 500만원만 추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더 뚫고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뭐 250만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000만원 샀으면 1000만원 똑같이 샀으면 평단가는 이 폭의 중간 가격이겠지만 500만원만 사면 3분의 1 정도 자리에 단가를 낮춰주겠죠. 그러면 내가 이 저항을 돌파한 구간에서 나오는 흔들기를 좀 더 참을 수 있거나, 그리고 또 수익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방향성이 공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다만 이제 수익을 많이 내기에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익의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라이드업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라이드업 방식은 올라가면 올라갈 때 더 많이 배팅하는 거, 이거랑 반대죠. 만약 아래에서 1000만원을 매수를 했다면 위에 올라가서 박스권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2000만원을 매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번 1000만원을 사고 여기서 2000만원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는 거 봤다면 평단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 폭의 뭐 3분의 2 지점 정도 평단가가 되겠죠. 더 많이 샀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빠지기 전에 나는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 만약 이 위로 올라가면, 왜냐면 나는 이만큼이라도 일단 수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지면 나는 보유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져는 거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거나 흔들릴 경우에 내 매수가를 건드릴 것 같다 그러면 청산을 해도 어쨌든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매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뭐 급하게 만약 밀려버려 가지고 내 매수가를 깨고 내려오는데 손실이 나게 된다면 내가 원래 처음 매수한 것까지 내려왔을 때는 손실이 더 커지겠죠. 업사이드 다운의 방식보다는. 그렇지만 올라갔을 경우에 내가 내 판단에 맞아서 올라갔을 경우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균등분할 매수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밑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에버리지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1000만원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돌파할 때 또 1000만원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돌파할 걸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럼 내 평단가는 중간에 키겠죠. 맞죠? 중간이기 때문에 1번 업사이드 다운보다는 수익이 올라갔을 때 수익이 좀 더 많이 날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업사이드 다운보다는 살짝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리스크나든지 아니면 수익의 축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가 원래 1000만원 가지고 10% 수익이 났는데 그럼 100만원 수익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 500만원 추가해가지고 밑으로 빠졌을 때 빠지는 걸 알고 정리를 했을 경우에 남는 수익 같은 거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 다운이 제일 많겠죠.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라이드업이 제일 적겠죠. 왜냐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내가 첫 번째 매수한 부분에 대해 수익은 다 반납할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배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자기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대응력, 실력에 따라 가지고 맞춰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징 매수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에버리징 매수법은 항상 같은 금액씩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타겟팅 매수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금액씩 매수하는 게 제일 뭐였어요? 펀드 있잖아요. 펀드. 매월 내 월급날 그 다음날이라든지 월급날에 이제 펀드에서 매달 얼마씩 똑같은 금액씩 사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제 에버리징 매수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타겟팅 매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양을 계속 사는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매수를 접근할 때 너무 저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뭐 어떤 가이드라인 정해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주가가 5,000원인데 5,000원 위에만 올라오면 사는 거죠. 그 밑에 있을 때 안 사요. 그런 식으로 방식을 했을 때 올라오면 또 똑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물량 확보를 하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있겠고요. 마틴게일 매수법은 손실 시에 더 큰 금액을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홀짝을 할 때 100원을 걸어요.
홀짝을 맞춰가지고 내가 맞췄다면 얼마를 벌겠어요? 100원을 벌겠죠. 맞죠? 근데 100원을 잃었어.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번에는 내가 200원을 걸어요. 그러면 200원을 받죠? 그러면 나는 100원을 잃었고 200원을 벌었으니까 다시 100원 수익이죠. 맞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방식을 이제 마틴게일 매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건 주식하는 분들은 많이 몰라도 토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마틴게일 매수법이라는 거를. 마틴 패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틴 패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1000만원을 매수를 했다가 1000만원을 매수했다가 밑으로 빠지게 돼가지고 2000만원을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2000만원에 더 빠진다. 그럼 더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단가가 확 낮아지니까 좀만 반등해도 수익이나 이제 본전 확보가 편하겠죠. 수익이나 본전 확보에 편한데, 문제는 뭐겠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 구간에서 깨지고 내려오면, 나는 원래 1000만원만 가지고 있는 손실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2000만원을 더 사다 보니까 단가는 확실히 낮아져서 좀만 올라가도 수익 확보를 되게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더 빠져버리거나 급한 하락이 나올 경우에 손실이 이제 극대화가 되겠죠. 손실이 극대화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라는 걸 내가 알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아래에서 왔을 때 더 많이 사고 난 더 이상 이제 살 돈이 없는데 물량은 거의 100%고 주가는 계속 안 좋아. 이러면 손실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틴게일은 한 번이나 뭐 두 번 이하로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부분은 언제 쓰는 게 좋으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할 때 약간씩, 내가 분할 매수를 할 때 밴드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가 깨졌어요. 내가 이 지지선이라고 매매를 하지만 내가 정작 살려고 했던 거는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 구간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먹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 때는 여기서 사서 밑으로 밀릴 때 조금씩 더 사는 형태로 해가지고 총 물량을 맞추려고 하는, 내가 한 종목당 기본 물량을 맞추려고 하는 형태로 보면 좋겠고요. 그 부분대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딱히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도 각자 투자자마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오히려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담보로 더 배팅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부분들에서 나올 때는 단가도 낮아지고, 만약 그게 마틴으로 물을 잘 타고 단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수익이 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저점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배팅을 하면 마음도 편하고, 물론 밑으로 빠질 때는 수익이 줄어들거나 수익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손해는 안 본다라는 거. 워렌 버핏 형님도 말씀하셨죠. 손해를 안 보고 살아남아야 결국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 매수라는 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